네, 긍정정서와 웰빙 7주차 강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긍정정서는 우리에게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자원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자원, 네, 그 다음에 뒤에는 심리적인 자원이랑 사회적인 자원, 이렇게 두 가지 자원으로서도 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우리에게 세 가지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신체적 자원부터 보면,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불안하거나 초조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발표할 때도 그렇지만 뭐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럴 때는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때요? 신체적으로든 그 변화가 있죠.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손에 땀이 나거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는 신체도 변화가 있고, 사실 이게 신체에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그럼 이번에는 신체가 안 좋았을 땐 정서가 어땠어요? 감기 걸렸을 때 어떤 정서를 느끼죠? 저는 감기가 약하게 걸렸을 때는 막 콧물 나고 이러는 게 좀 귀찮고 답답하다 이런 정도인데, 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독감 수준으로 걸렸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막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되게 우울하고, 막 되게 몸이 막 쫙 가라앉는 게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신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건 우리의 신체에도 매우 좋은 자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서 상태는 우리의 면역과도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왜? 부정적 정서를 느끼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신체의 방어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면 항체, 우리가 어떤 몸에 뭐 균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막아서는 항체가 있잖아요. 몸에서 생기는 그 항체가 더 많이 생겨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과 같은 심각한 신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도 유머가 많은 도움이 된대요. 유머는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시면 긍정적인 정서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느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남들을 보면 모두가 막 행복해 보이고, 쟤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즐거워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정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자원으로서 역할도 하는데요. 네.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고, 사실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거는 별로 행복하다고 또 보지 않아요. 적당한,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유익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에 이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주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문제 초점 대처, 정서 초점 대처, 예방적 대처, 이렇게 세 가지예요. 문제 초점 대처는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처 요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초점 대처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버려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서 초점 대처.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가 좀 어렵거나 그럴 때는 정서 초점, 그러니까 부정 정서를 안 느끼는 거를 위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안 느껴버리는 거. 그리고 또는 친한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한테 가서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지지를 찾는 거.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일부러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사한 것들을 찾기가, 생각해내기가 어려운데 일부러 감사할 부분들을 찾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처는 실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정서를 다루는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방적 대체인데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미리 미연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픈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랫동안 끌지 않고 빨리 병원에 간다거나,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도 초기 증상일 때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과제를 뭐 데드라인 전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과제를 2, 3일 먼저 해서 이제 제출해 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예방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스 대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대처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네. 뭐 사실은 어떤 대처가 제일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더 적절한 대처라고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따라서 뭐 예방적 대처가 제일 적절할 수도 있고 문제 초점 대처가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그럼 왜 우리에게 자원이냐?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예방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긍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의욕도 있고 어떤 시야도 좀 넓게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긍정적인 정서인 거예요. 긍정적 정서는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긍정적인 정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긍정적인 정서의 역할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 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찾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긍정적인 정서의 중요한 그런 효과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탄력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TV나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각한 질병, 뭐 진짜 시한부 인생, 내가 3개월 이후에 뭐 죽게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담담하게 되게 평온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시한부라던가 혹은 어쨌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보다도 더 자주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만큼 긍정적인 정서가 되게 신기한 그런 자원인 건데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에이즈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근데 이제 에이즈 환자가 그냥 남이 아니라 내가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나 연인 이렇게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에이즈인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이제 간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에이즈에 이제 감염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서서히 죽어갈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전보다는 치료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되게 위험한 그런 질병인데, 이런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이고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되게 여러 가지 긍정적 정서가 나타나는 걸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에이즈 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이 배우자 환자에 대해서 내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는 일이야 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한다거나, 내가 나로 인해서 내 가족 에이즈 환자의 존엄성이 유지되어 왔어 라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그런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 초점 대처를 한다는 거죠. 문제 초점 대처 앞에서도 이제 잠깐 바로 앞에서 배웠는데, 사실 이제 이런 심각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되게 암담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진짜로 죽게 된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에이즈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이때 그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있거나 수동적으로 그냥 그거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래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 그런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됐던 외출 준비를 한다거나, 시간에 맞춰서 환자에게 투약을 한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 환자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긍정 정서를 유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활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간호할 때 부정적인 정서에 빠져들 수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상대방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즐거운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꽃을 마주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시큰둥한 게 아니라 되게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하고, 이 의미 뭐라고 할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너무 감사한 하루야,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라는 거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특성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력해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긍정적인 정서를 찾는 개인적인 자질, 경험, 활동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사실은 뭐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더 유리하다? 낙관주의. 우리가 비관적으로 미래를 본다고 해서 미래를 더 잘 대비하게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관적으로 보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대비할 힘이 잘 안 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관주의로 보는 게 더 여러분에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사실은 아주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높으면 긍정 정서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탄력성 얘기했던 거, 그리고 정서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다 긍정 정서랑 관련이 됩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보면, 전형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느낀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가진다. 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 없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어, 내가 되게 가치롭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지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가장 좋은 예언인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에 빠지지 않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왜 이걸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라고 비유를 했냐면, 우리가 은행에 뭐 한 얼마 정도 저축돼 있다고 할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저축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은행에 10만 원 저축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1,000만 원을 마음에 저축하고 있는 거고,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10만 원을 마음에 저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아직 대학생이라 차가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차가 있는데 갑자기 차를 내가 기스를 낸 거예요. 어디 뭐 주차를 하다가 살짝 벽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그 수리를 받으러 갔더니 수리비가 50만 원이라는 거. 50만 원. 갑자기 50만 원이라는 큰 지출이 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리를 안 할 수도 없어. 그랬을 때 1,000만 원 저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유, 50만 원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뭐 낼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저축이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50만 원? 큰일 났다. 나 1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내지? 막 불안과 초조함 이런 게 휩싸이겠죠. 똑같아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딱 닥쳐도 그렇게 흔들림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을 때 휘청휘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감이 유지될 확률이 더 높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낙관주의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현실을 낙관적으로 예측한다는 건 되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비관주의자에 비해서 낙관주의자가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쾌활하고 행복하고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사회적인 자원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언제 많이 느끼시나요? 언제 쉽게 느끼시나요? 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뭐 게임을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뭔가 수다를 떤다거나 뭐 학교 사람들,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긍정적인 정서가 더 이렇게 쉽게 많이 느껴진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주는 측면이 많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사회적인 관계다. 그래서 가깝고 지지적인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건강을 즐기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인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회적 접촉을, 그러니까 그냥 접촉이라기보다는 대화도 잘 통하고 나에게 되게 지지적인 그런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유지하시고 늘려가시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제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역설적인 부분은 관계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힘들고 슬픈 것도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셨어요? 보통은 가족, 친구, 동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분열 이런 거를 가장 나쁜 일로 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는 건 인간에게 참 중요한 거구나. 가장 힘들게도 하지만 가장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 게 관계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관계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주냐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완충 가설과 직접 효과 가설이에요. 완충 가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인 지지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준다 이런 거고요. 직접적인 효과 가설은 스트레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관계를 맺는 거는 여러분의 건강을 좋게 한다. 이런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관계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긍정정서와 웰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행복과 이제 긍정적인 행동. 네.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 주관적 웰빙 배웠죠. 주관적 웰빙. SWB라고 했었는데 이 긍정적인 정서가 주관적인 웰빙에서 행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거를 앞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즐긴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한다. 그리고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힘든 일이나 이런 걸 더 잘 견디고 선입견이 덜하고 그러니까 좀 더 관점이나 이런 게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인정이 많고 왜? 내가 행복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타인에 더 초점을 둘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함께 있는 것을 더 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정서와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돼요. 왜? 내 코가 석자니까 내 입장이나 내 관점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선입견에 초점을 맞춰서 남들에 대해서도 더 비난하고 남들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표현을 하고 이런 거는 불행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행복하면 굳이 남에 대해서 뭐 악플을 달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정서와 성공에 대한 건데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은 성공을 촉진하나?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면 더 성공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결혼, 우정, 수입, 직업,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서 더 큰 성공을 즐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 많이 느껴서 행복한 사람들은 성공까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정서를 확보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요. 인기도 많고 외향적인 특성을 보이고 친구 관계의 폭이 넓고 그리고 회사의 고용주로부터 당연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받겠죠. 아무래도 막 긍정적인 사람은 인사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럴 테니까.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요소, 도전 이런 게 있을 때 효율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도 수입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긍정 정서를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리고 긍정 정서 왕성이라는 게 있어요. 왕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평온한 상태에서
활력이 느껴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왕성한 느낌을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 정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 봤을 때, 개인적으로 더 성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긍정적인 정서라는 게, 인간이 최적으로 기능하는 상태, 활력 있는 에너제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적의 상태일 때. 왕성한 어떤 활력 상태. 인간 기능의 최적 상태. 완전한 정신건강.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뭐냐? 쇠약이에요, 쇠약. 정신쇠약 이런 말도 쓰는데, 쇠약은 뭐냐면 정신질환 증상까지는 없어요. 뭐 우울증, 뭐 불안장애, 뭐 정신분열증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진 않지만 건강한 증상도 없어요. 뭐 활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쇠약 상태에서는 무의미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우리가 보통 멜랑콜리에 이런 느낌이 바로 이제 쇠약한 상태인 거죠. 그거보다 더 힘들 때는 우리가 정신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 뭐 PTSD 장애, 뭐 조현병, 성격장애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일상적인 기능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 긍정성 비율이라는 거를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왕성한 상태와 쇠약한 상태가 몇 대 몇이면 인간이 괜찮아,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이제 했을 때 왕성과 쇠약의 비율이 2.9대 1로 나타났다고 해요. 즉 몇 배예요? 거의 3배. 하루 중에 쇠약한 상태보다 왕성한 상태가 3배 정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긍정적이고 행복함, 즉 웰빙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긍정정서가 좋다는 건 우리가 알겠다. 그럼 이 긍정정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몰입, 두 번째는 만끽이에요. 몰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몰입은 칙센미아이라는 학자가 강조했던 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그 활동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고, 그 활동이 나에게 적절한 수준의 활동, 이게 difficulty가 어려운 정도인데, 이게 적절한 수준일 때는 우리가 flow, 몰입감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능력이 좋은데 어려움이 낮으면 지루해요. 너무 쉬운 걸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낮은데 어려움이 높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이것도 불안하지도 않고 지루하지 않은 이 중간 상태가 몰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내가 완전하게 여기 몰입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나를 잃어버리는 어떤 무아지경인 상태에 빠져드는 그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우리가 평상시에 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느껴지는 여러 가지 머릿속이 시끄럽고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상태는 일상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머릿속에 계속 뭔가 생각이 들죠. 이걸 자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시간도 계속 의식하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서 주의도 산만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게 돼요.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간 건지 이런 거를 잘 못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늘려나가는 게 여러분의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고 긍정정서를 많이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끽인데요. 여러분들이 막 급한 뒤에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푸드점, 물론 여기를 이제 이게 먹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뭔가 먹어야 돼서 햄버거로 대강 한 끼를 때우자 해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막 햄버거를 우걱우걱 먹는 때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좀 비싸지만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되게
맛있는 식사와 와인을 한 잔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 순간을 만끽하면서 그때 이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에 감정이나 정서가 어떨지, 물론 어떤 분들은 앞에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앞에 걸 더 만끽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만끽이라는 걸 할 때, 그 순간을 온전히 충만하게 느낄 때 어떤 긍정 정서가 느껴지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끽을 한다는 거는 그 순간을 이제 주목하고 감상하고 고양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만끽은 일어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황홀한 일몰을 보면서 넋을 놓는 경험.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우연히도 있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끽의 조건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즉시적,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고요. 만끽하려면 사회적인 욕구를 내려놓아야 해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할 때가 아닌데 빨리 뭐 내 과제를 해야 되고 내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한 어떤 걱정이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만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에 즐거운 측면에 되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지만 만끽을 할 수 있어요. 만끽을 더 늘려나가려면 내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에 이름을 붙이면 좀 더 이 긍정 정서를 잘 꼭꼭 씹어 먹는다고 할까요? 네,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 정서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놀라움, 따스함, 안락함, 즐거움, 영감, 행복, 쾌락, 감사, 부드러움, 만족감, 안도감, 연결감. 이런 긍정 정서를 이름을 붙이는 거죠. 뭐 이런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얘기를 할 때,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스스로 되뇌어 보면은 그 행복감을 더 잘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정서와 웰빙에 대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과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제는 매우 간단해요. 한 주간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과 그때 느꼈던 정서, 이거를 3가지 적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내가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이거를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자신의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몰입 경험과 만끽 경험을 한 가지씩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제출하신 계획은 꼭 실천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웰빙이 올라가는지 이거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긍정 정서를 늘리는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